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광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각 민족은 자기네들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에 처해 있었던 나라들은 이 독립에 대한 열망들을 더 가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국제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1919년에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이 대표로 파리 광화회의에 파견을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19년 2월 8일 날 도쿄에서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당연히 독립운동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됐던 거죠. 당시 마침 고종이 급작스럽게 이제 승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독살설 이런 것들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민심이 들끓는 이런 상황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 불교, 천도교 이런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독립선언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이 민족대표 33인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결국은 이 민족대표 33인은 그 옆에 있었던 이제 요리집인 태화관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탑골공원에 모여 있었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결국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리로 나가서 이제 만세 시위를 펼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만세 시위가 이때 이제 서울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평양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도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후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족적으로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만세운동이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결국 이제 농촌으로도까지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장터에서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농촌으로 확산이 되면서 만세를 부르는 평화 시위에서 무력 시위로 좀 변화하는 성격이 띠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이제 그 평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일본의 폭압적인 이제 진압이 들어왔던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농촌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이 폭압적인 그 진압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성 제합리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을 남성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결국은 그 교회 사람들 죽이고 교회를 불을 지르고 마을을 거의 초토화시키는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도 농촌에서는 과격한 이제 만세 운동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민중이 주도하는 이제 무력 투쟁 이런 양상을 띠는 이제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3.1 운동은 뭐 워낙 잘 알려지고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근대 국가 수립의 어떤 그 결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결국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족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들의 양력에 3.1 운동에 참가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이 3.1 운동이 이후에 벌어지는 다양한 민족운동의 어떤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이제 뭐 전국적으로 대규모 민족운동이 일어나다 보니 일본에서의 어떤 그 통치 정책도 결국은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는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1 운동하면 이제 원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셔서 이제 독립운동가, 뭐 민족대표 33인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다시 찾는 이런 운동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1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몇 분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경우에는 3.1운동을 참여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을 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고에 재학 중이었던 고등학생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천안에서 그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황거 같은 데서도 보여지지만 결국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도 그 감옥에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갔던 그런 점들을 이제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한이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그 당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1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3살의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가를 했던 거고, 이때 이제 일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최연소 구금되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마리아와 항에스터 이 두 분은 이제 그 일본 유학생이었는데요. 3.1운동에 앞서서 그 일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28 독립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여성 유학생들은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아예 귀국을 해서 이제 3.1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권기옥이라는 분은 이 복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3.1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가면 최초 여성 비행사로서 이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경신 같은 분도 이제 이 당시 이제 3.1운동,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향화, 이분은 이제 수원 지역의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원 지역의 기생들을 다 조직을 해서 그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펼쳐나갔던, 주도해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정말 모든 우리 전 민족이 이 만세운동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만세 3.1운동을 일어났지만 일본의 그 강제적인 탄압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다만 이 3.1운동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통합된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인식 속에서 결국은 이제 임시정부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한성의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하이의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 이렇게 이제 조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조직되어 있던 것이 결국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상하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결집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외교론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독립 이후에. 그래서 그때는 민주공화제를 실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천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리, 그죠?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를 이제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삼권이 분리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결국 국내와의 이제 연결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하고 국내의 이제 비밀 행정 조직과의 연결을 위해서 연통부가 두어져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금을 모집하는 교통국, 이런 이제 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대로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이에 이제 외국 주재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교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외교 중심의 활동에,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 이동희, 이런 분들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해 임시정부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외교 중심 정책을 놓고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아예 해체를 시키자, 다시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창조파하고, 아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만 이제 살짝 바꾸자라고 하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개조파,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채호나 이동희 같은 분들은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거고, 안창호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개조파로서 이제 이거 수정, 보완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를 놓고 1923년 1월 달부터 5개월 동안 이제 국민대표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 의견들이
사안들이 사실은 잘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대표회의는 결렬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와중에 결국은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임정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유엔에다가 우리의 이제 그 위임 통치를 부탁했던 이런 상황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결국 대통령 이승만을 몰아내고 결국은 이제 2대 대통령으로서 박은식을 이제 다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를 하고 이제 국무령제를 설정을 함으로 해서 집단 지도 체제로 이제 이 임정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정부의 어떤 변화들도 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가면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교론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의열투쟁도 이 임정에서 한인 애국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게 됩니다.